네, 이번 시간은요, 매트플러립에서 또 다른 종류의 함수 하나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왔었던 그 그래프들 보시면, 박스플롯 그려봤고요. 박스플롯 이렇게 그려봤고, 히스토그램 그려봤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선전도 그래프 그려봤어요. 선전도 그래프 그려봤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많은 종류들의 있겠지만, 그런 많은 종류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 함수 중에 하나가 선그래프예요, 선그래프. 라인, 어, 아마 이런 모양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뭐, 이런, 그, 그래프들, 선이 연결돼서 그려지는 그래프들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선그래프는 주로 언제 많이 이용이 될까요? 어떤 그래프들을 선그래프로 많이 보였어요? 네? 주식? 네? 추이? 추이? 네, 뭔가 변하는 추이. 맞아요. 주식 가격,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죠? 네. 날짜마다, 월마다, 연도마다 주식 가격들이 바뀌는 거, 선 그래프로 나타내죠.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 뭐, 어떤 구의 부동산 가격, 뭐, 이렇게 하면서, 날짜마다, 아니면 뭐, 달마다,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그려볼 수 있겠죠? 선그래프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대선이 얼마 전에 끝나긴 했지만, 지지율, 지지율 변동 같은 것들도, 뭐, 날짜별로, 뭐, 주별로, 달별로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느냐, 뭐, 이런 것들, 선그래프로 주로 많이 그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선 그래프는 주로, 물론 다른 용도도 있겠지만, 주로,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추이를 나타내는, 뭐,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지지율이라든가, 뭐, 환율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요즘 뭐, 환율 많이 요동치죠. 전 세계적으로 뭐, 전쟁을 안 하는 지역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석유 가격, 원자재 가격들도 요동을 치죠.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원자재, 석유나 뭐, 가스, 뭐 이런 원자재 가격,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바뀌는 것도 생각해 보면. 환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네. 미세먼지 농도? 네. 이런 것도 시간별로 미세농도를 이렇게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측정하고, 시간별로 측정하고, 매일매일 측정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라인 그래프로 그리기에 적당한 것들이에요. 이런 주로 시계열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근데 우리가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는 선그래프로 그릴 만한 데이터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선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가상의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가상의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숫자들을 난수로 만들게요. 그래서 우리 numPy 아마 인풋 되어져 있을 거예요. numpy.random.seed 1이라고 할게요. seed를 주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죠. 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들더라도 난수가 항상 똑같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들 거예요.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쓰시면 돼요. 생성자를 쓰시면 되고 첫 번째 아규먼트가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주시면 돼요.
데이터를 주시면 되는데, 딕셔너리를 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딕셔너리로 주시고요. 딕셔너리는 키 밸류 이렇게 주는 거죠. 키 밸류 이렇게 주는 거고, 첫 번째 키는 데이, 날짜라고 할게요. 날짜라고 하고, 날짜는요, 어레이, 레인지 이렇게 만들게요. 1부터 10일까지. 1부터 10일까지. 그러면 1부터 10까지죠. 1부터 10일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뭐, 1일부터 10일까지. 1, 2, 3, 4, 5, 6, 7, 8, 9, 10. 1일부터 10일까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격. 뭐의 가격일지 모르겠어요. 뭐, 주식의 가격일 수도 있고, 부동산 가격일 수도 있고, 뭐, 원자재의 가격일 수도 있고, 이거를 난수로 만들게요. 랜덤, 점, 란드라고 하시면 되고, 10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1부터 10까지의 정수들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랜덤 넘버 10개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넘파이를 이용하시면 이건 10개라는 뜻입니다. 10개. 자, 이렇게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 한번 해볼게요. 컬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day라고 하는 키값이 여기 컬럼 이름. 그 다음에 price라고 하는 키값이 컬럼 이름. day는 1일부터 10일까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price라고 하는 컬럼에 숫자들이 있는 거죠. 뭐 0.4, 0.7, 0.0, 0.3, 0.1 이렇게 변하죠. 자,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X축에다가 day를 갖다 놓는 거예요. day를 갖다 놓으면 1, 2, 3 이렇게 해서 여기 10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를 Y축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음. 그럼 처음에는 0.4가 있을 거고 0.7이니까 조금 더 올라갔겠죠. 0.0이면은 여기 있을 거고 0.3이면은 여기 있을 거고 얘네들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거죠. 이게 라인 그래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스캐터에다가 그죠? 산점도에다가 뭘 연결해주면 순서대로 선으로 연결해주면 그게 선그래프인 거예요. 반대로 선그래프에서 선들을 없애버리면 점과 점을 연결해주는 선을 없애버리면 그게 산점도가 되는 거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날짜에 따른 날짜가 변할 때 가격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대략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지 예상이 되시죠? 예상이 되시죠? 자,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그릴 거고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는 선그래프는 되게 쉬워요. 플롯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플롯을 주시면 되고요. 근데 얘는 아규어트 전달하는 방식이 가변 길이 인수. 그러니까 가변 길이 인수는 우리 키워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키워드 쓰면 안 돼요. 가변 길이 인수로 주시는 거예요. 가변 길이 인수에는 실수도 되고 배열도 되고 문자열도 돼요. 문자열도 되고 그럼 두 번째 아규먼트부터는 반드시 키워드를 붙여야 돼요. 키워드를 붙여야 됩니다. 아, 자, 밑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밑에 플롯하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X축에 들어갈 데이터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고 Y축에 들어갈 데이터는 반드시 써야 된다고 돼 있어요. 반드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맷이라고 하는 걸 주면 되는데 포맷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뭘 주게끔 되어 있냐면 키워드를 주게끔 되어져 있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밑에도 비슷해요. 밑에도 X축, Y축 포맷. 이거는 플롯을 여러 개를 그릴 때 사용하는 방법. 자, 그래서 예제가 이렇게 있죠. XY,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Y만 주는 게 있고, Y랑 문자열을 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주면 된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X축에 사용할 컬럼이 뭐예요? X축에 사용할 컬럼이 day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먼저 쓰는 거. 여기다 그걸 먼저 쓰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day를 X축에다 쓰겠다. 주의하실 거는 절대로, 키워드를 쓰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X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축으로 사용할 데이터. Y축으로 사용할 데이터는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프를 보여주세요라고 할게요. 네. 벌써 선그래프가 나왔어요. 이렇게만 하셔도 선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방법이 플롯을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주석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플롯 어, x x 좌표로 사용할 x 좌표로 사용할 변수. 그다음에 y 좌표로 사용할 변수. 사용할 변수. 그다음에 그 포맷 문자열이라고만 쓸게요. 요거는 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맷 문자열.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우리는 X좌표로는 day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들을 사용하겠다. Y좌표는 price 컬럼에 있는 값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쪽에 난수로 만들어진 거랑 볼게요. 거꾸로 한번 볼까요? 거꾸로. 네. 자, 여기 제일 마지막에 X좌표가 10. 그리고 Y좌표는 0.5보다 살짝 크죠.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꺾여진 점 있죠? 자, 여기가 X좌표가 아마 9겠죠? 8하고 10 사이에 있으니까 9. 여기에 Y좌표. 0.3하고 0.4 사이에 있잖아요. 0.39. 그 다음에 여기는 8. X좌표 8. Y좌표는 0.34. 그죠? 요렇게 그린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점은 찍지 않았고요. 점은 찍지 않았고 그냥 좌표로 이렇게 해서 그냥 선만 연결해서 그려준 거예요. 간단하게 플롯 이렇게 보여줬죠. 그죠? 자, 그럼 이 포맷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맷 문자열로 주시면 되는데 내가 BO-라고 쓸게요. 자, 뭐가 바뀌는지 볼게요. 자, 우선 색깔이 아까랑 좀 달라졌죠. B, 블루, 파란색이라는 뜻이에요. 파란색. 그 다음에 가운데 동그라미, 뭐가 찍혔나요? 동그란 점들이 찍혔죠. 그죠? 마커의 모양이에요. 마커의 모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선, 이 대쉬는 직선처럼 보이잖아요. 직선. 선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포맷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위쪽에 놨을까요? 네. 포맷 문자열은 컬러와 컬러, 색깔. 이거는 선과 마커까지. 마커는 이 점을 의미를 해요. 선과 마커의 색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커 모양. 마커. 마커 모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라인 스타일. 선의, 선 스타일. 다시 얘기하면 선의 모양. 선의 모양. 이 세 가지 정보, 정보를 문자열로 만든 게 포맷 문자열. 컬러와 마커와 라인 스타일. 컬러와 마커와 라인 스타일을 순서대로. 첫 번째가 컬러, 두 번째가 마커, 세 번째가 라인 스타일이에요. 라인 스타일. 그 컬러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요. 컬러에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은 컬러에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은요. B,
B가 뭐냐면 블루의 첫 글자예요. 블루의 첫 글자. R 그러면 뭘까요? Red. 빨간색의 첫 글자. 빨간색의 첫 글자. G 그러면 뭘까요? 그린. 보통 RGB라고 얘기하죠. RGB. 그죠? RGB. RGB 순서대로 쓸까요? 블루를 뒤쪽에다 쓸까요? 네. 레드, 그린, 블루. 블루. 아, 죄송해요. 어디였지? 네, 여기.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RGB라고 쓰면 색깔이 바뀌어요. 색깔이 바뀌는데 색깔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다른 색깔들도 더 쓸 수 있어요. 다른 색깔도 더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검은색. 검은색이 영어로 뭐죠? 블랙. 블랙인데 B가 겹치죠. 블랙은 K로 씁니다. 블랙은 K로 써요. 뭐 Y가 될지 모르겠어요. Y. 그럼 옐로우? 보통은 첫 글자, 보통은 색깔들의 첫 글자를 이용을 하는데, 예, 보통 많이 사용하는 색깔들이 R, G, B 많이 사용하고 검은색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블루랑 블랙이 전부 다 B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B는 블루고 K는 블랙이에요. 다른 색깔들은 뭐 더 있겠지만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다 기억이 안 나고요. 혹시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뭐 핑크 그러면 P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옐로우 그러면 Y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저기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 마커. 마커는 우리가 스캐터 할 때 사용했었던 것들이 있었죠. 예. O를 쓰면 동그라미, S를 쓰면 스퀘어, 그다음에 요거를 쓰면은 세모, 반대로 V를 쓰면 역삼각형, 그다음에 뭐 별표를 쓰면 별 모양으로 보이고, 플러스를 쓰면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마커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 마커. 그 다음에 라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라인 스타일은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냐면 대쉬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직선, 영어로는 솔리드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리드 라인. 점선이 있겠죠, 점선. 그 다음에 대쉬 두 개. 대쉬 두 개는 이거는 점선은 아니에요. 점선은 아닌데 영어로는 이거 대시트 라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길게 이렇게 좀 나오는 거예요. 점선은 콜론을 쓰시면 돼요. 이게 점선. 다티드 라인이라고 얘기해요. 뭐, 다른 것들도 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라인 스타일을 쓸 수 있느냐, 솔리드, 대시트, 다티드, 이런 거 이외에 어떤 것들을 더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저도 문서를 봐야 돼요. 저도 문서를 찾아봐야 되니까 뭐 그런 이런 기본 동작 원리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문자열을 만들어 주는데 문자열이 순서가 컬러, 마커, 그다음에 라인 스타일 순서다.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자, 여기 색깔만 바꿔볼까요? R 색깔만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됐죠, 그죠? G로 바꿔볼까요? 초록색 됐죠. K로 바꿔보세요. 검은색 됐죠. Y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노란색이라고 하는군요. 얘가 노란색이라고 하고. 어, P로 바꿔볼까요? P는 없대요. P라고 하는 건 없대요. 그래서 모든 알파벳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몇 가지 색깔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지정되지 않은 약자를 사용하시려면 그럴 때에는 아예 컬러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직접 설정을 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마커 모양이라 그랬죠? 마커 모양은 우리가 뭐 여러 번 봤지만 S 네모로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삼각형으로 보이죠? 이렇게 하면 별표가 들어갔죠. 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여기 대시 두 개를 써볼게요. 이게 대시트 라인이에요. 이게 대시트 라인이고 컬런 써보세요. 이게 점선이에요. 모양이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뭐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포맷 문자열 대신에 각각 설정할 수도 있어요. 각각 설정하실 때에는 컬러만 설정하겠다 그러면 컬러라고 지정하시면 되고요. 마커 모양만 바꾸겠다라고 하면 마커라고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 스타일만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라인 스타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 플럭 사용하시는 방법은 day, x좌표, y좌표, 그리고 포맷 문자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몇 가지 옵션들을 좀 주셔야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최소한의 정보를 보여줘야 되겠죠. X 레이블. X 레이블이 day였었고, 그죠? 그 다음에 Y 레이블은 레이블이죠. price였었고, 그 다음에 뭐 그리드를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어, 최소한의 정보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Y축에 있는 숫자들은, Y축에 있는 숫자들, X축. X축에 있는 숫자들은 날짜다.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숫자들은, 무엇인가의 가격이다. 라고 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보여준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여기서 선을 빼버리면 이게 산점도. 선의 모양을 빼버리면 이게 산점도예요. 선을 주면 이게 라인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플롯만 가지고요. 플롯만 가지고 라인 그래프와 스캐터를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선 그래프와 산점도를 다 그릴 수 있어요. 플롯만 가지고도. 네. 되셨습니까? 어, 얘네들을 각각 따로 주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plt.plot. 자, plt.plot을 이용할 때 여기 예제를 보시면 x축을 생략해도 된다 그랬죠. y축에 있는 데이터만 넣어도 된다 그랬죠. 한번 해볼까요? df.price.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가격을 알고 싶은 거니까. 네, 똑같죠? 모양은 똑같죠? 달라진 점은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습니까? x좌표가 다르죠. x좌표가 달라요. 여기는 3인데 여기는 2라고 돼 있고 4라고 돼야 될 부분은 3이라고 돼 있고 5라고 되어야 될 부분은 4라고 돼 있어요. 하나씩 밀려 있죠. 그쵸? 왜 그럴까요? x축을 우리 지정하지 않았죠. x축에 사용할 값을 지정하지 않았죠. 자, 데이터 프레임을 보세요. 어, 플롯 함수가 그려준 거는 얘네들만 y축에다가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럼 이 y좌표를 어딘가 x좌표에다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x좌표를 뭘 사용했을까요? 인덱스 사용한 거예요, 인덱스. 그러니까 x좌표로 사용할 변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그냥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에 얘를 y좌표로, 1번 인덱스에 얘를 y좌표로, 2번 인덱스에 얘를 y좌표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은
모양은 똑같겠지만,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겠지만, x좌표가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플롯 함수를 플롯 함수의 설명을 보면 여기 x좌표를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인덱스가 0, 1, 2, 3, 4라고 인덱스가 잡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려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덱스를 지정을 해야 되면, 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값을 그냥 직접 주겠다라고 하시면, x좌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원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x좌표도 아까랑 똑같죠? 똑같죠? 자, 위쪽에서는 문자열 하나로 컬러, 마커, 라인 스타일을 한꺼번에 지정을 했었었는데, 자, 이번에는 얘네들을 따로따로 주는 방법이에요. 따로따로 주는 방법. 컬러라고 할까요? 컬러. 자, 어, 또 인디언 레드를 썼는데, 안 되는군요. 이건 아마 컬러라고 하는 게 없대요. 그러면 C라고 한번 해볼게요. C. 이것도 없어? 오타야? 어디 오타가? 인디언. 여기구나. 그쵸. 네. 컬러 이름에서 오타가 있었는데, 컬러 이름에서. 자, 이러면 뭐가 바뀌어요? 선의 색깔이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포맷 문자열로 줄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간단하게 하실 때, 그냥 RGB, 블랙, 요 정도는 간단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없는 색깔 이용하고 싶어요. 인디언 레드 이런 게 첫 글자로 I 뭐 이런 거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색깔로 표현하고 싶을 때 베리어블 랭스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로 주면 된다는 얘기. 그럼 순서 상관없겠죠? 순서 상관없어요. 아, 어, 선 스타일을 바꾸겠다. 라인 스타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라인 스타일. 점선으로 해볼까요? 네, 점선 들어갔죠. 이렇게 점선으로 하실 때에는 여기를 이렇게 콜론 쓰실 수도 있으시고요. 콜론 대신에 다티드라고 쓰셔도 똑같아요. 여기를 solid라고 쓰시면 직선, 여기를 대시트라고 쓰시면 대시트 라인, 그 다음에 여기를 doted라고 쓰면 점선. 물론 간단하게 그냥 콜론 이렇게 쓰셔도 똑같은 점선. 이거 또 다른 것들 더 찾아보시면은요. 다른 것들 더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쉬 다음에 점을 쓰고 대쉬. 뭐 이런 식의 선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식의 선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 들어가는 값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되고 저도 그때그때 문서 봐야 돼요. 저도 다 못 외웁니다. 마커 있다 그랬죠. 마커를 어, 세모로 찍어볼까요? 세모로. 네. 이렇게 하면 이거 네 역삼각형이죠. 역삼각형으로 찍었어요. 이렇게 색깔과 라인 스타일과 마커를 따로따로 각각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문자를 하나로 주실 수도 있고 이럴 때에는 키워드 쓰시면 안 돼요. 어, 사용 설명을 보시면,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그냥 가변 길이 인수. 한 개를 줘도 되고, 두 개를 줘도 되고, 세 개를 줘도 되고, 여기까지는 가변 길이 인수고요. 그 다음부터가 키워드 인수예요. 키워드 인수. 아셨죠? 그래서 포맷 문자를 쓰실 때는 여기까지는 키워드 없이 사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키워드를 주겠다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 키워드를 주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네. 간단하게 X좌표, Y좌표만 더 넣을게요. 레이블들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데이트, 그다음에 Y, 레이블, 이렇게 해서 그 포맷 문자 없이 하나씩 지정하는 방법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라인 그래프에서 질문 없으십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어, 그리고 플롯을 이용하시면 스캐터 기능도 가능하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할게요, 저희.